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대학교 장기센터의 양재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당뇨병 환자들의 국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장기이식, 현재부분인데 구체적으로는 신장, 췌장, 세도이식이 세 가지 이식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실제 보면 신장이식 환자들, 말기신 부전 환자들, 수술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되는 당뇨병 환자들을 본다면 이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말기 신부전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인 1위죠.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미 70년대는 순위에도 못 들었었는데 이게 당뇨병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10명 중 1명이 요즘 걸리니까 그 당뇨병으로 인한 그 신장병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신장병의 거의 40%를 당뇨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식 환자의 그 10명 중 4명은 당뇨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당뇨병 환자들에서 신장이식의 어떤 특수성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면, 우리 대개 가족들이 이제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병이, 가족이 당뇨병인 사람은 당뇨병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가족한테, 가족 구성원이, 다른 사람이 신장 공유를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향후 나이가 들었을 때, 당뇨병이 생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아주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확률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 공유를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당뇨병이 있으면 그 심장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서 심장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입니다. 투석 환자 사망 원인 1위도 심장병이고 이식 환자 사망 원인도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있고 이식도 하거나 당뇨병도 있고 투석도 하면 심장병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이식을 하려고 하면 심장병에 대해서 철저히 평가를 해서 사전에 좀 고치고 난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이 있으면 어디 발 같은 데 상처 나면 잘 안 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역제제를 이제 치료하면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감염이 잘 생기는데 당뇨병 환자는 특히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이 없던 사람도 10명에 3명 내지 4명이 나중에 당뇨병이 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약 때문에 그렇죠. 면역제제. 그래서 이식 전에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은 투석할 때쯤 되면 인슐린을 똑같이 맞더라도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히려 조절이 잘 돼요. 막하면. 그런데 이식하고 나면 다시 혈당의 조절이 잘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당뇨병 환자들의 신장병은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식 준비할 때 빨리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이식할 타이밍을 놓치고 투석부터 해서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의 진행 속도가 빠르니까 나보다 조기에 이식을 하든 투석을 하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점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 이제 간혹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당뇨병 환자는 이식하면 경과가 안 좋아서 그냥 투석을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보면 이 녹색깔이 파란 색깔이 그 당뇨병 투석이고요. 이식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빨간색이 당뇨병 환자 이식, 이 초록색이 당뇨병 환자가 아닌 비당뇨병 환자 이식이죠. 몇 명 이식 한다면 몇 년 평균 살 수 있느냐. 보면 이식 안 하는 사람은 한 30년 살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좀 더 짧고요. 20년, 15년, 60세 이상은 10년 넘어가죠. 당뇨병 환자는 비교해보면 당뇨병 아닌 사람보다는 연명이 짧잖아요. 이때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적으니까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아닌 사람보다 이식을 하더라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식이 안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투석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게 당뇨병 환자 아닌 사람 투석하는 거, 당뇨병 환자 투석하는 거 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자기 입장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같은 당뇨병 환자에서 보면 이게 투석이고 이게 이식이에요. 파란 게 투석이고 빨간 게 이식이잖아요. 항상 이식이 좋잖아요. 나이가 들든 안 들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당뇨병 아닌 사람보다는 이유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 투석보다는 이식이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답은 최선의 치료법은 신장 이식이란 말이죠. 신장이 안 좋을 때는. 근데 혈당 치료하는 거는 이제 또 당뇨병 합병적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 신장 이식을 한다고 해서 혈당 조절이 정상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뇨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 췌장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이 높으면 떨어뜨려줘요. 당을 저장을 시켜서.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는 이제 호르몬인데 췌장이 망가져서 호르몬이 안 나와서 당을 못 떨어뜨리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뭐 살이 찐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똑같은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저항성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이고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당뇨병이죠. 그래서 그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약을 먹는 경우가 있죠. 경부혈당 강화제. 약으로 안 되는 사람은 인슐린, 아예 호르몬을 합성을 해서 주사를 맞죠. 그렇지만 약물이나 인슐린 치료의 문제점은 뭔가면 매일 여러 번 복용하거나 주사에 대한 불편감이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맞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많이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아예 문제가 되는 췌장을 이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인 췌장을 이식하는 걸 췌장 이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췌장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화 효소도 우리 몸에서 음식을 음식을 잘게 부숴서 흡수되게 만드는 그런 효소도 췌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췌장 중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부위만 분리한 걸 췌도라고 합니다. 이 도자는 섬도자인데요. 췌장에 섬처럼 떠있는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 덩어리예요. 그래서 필요한 요것만 이식하는 걸 췌도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췌장 이식 그림인데요. 이게 간이에요. 사람이 누워있어요.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이게 배입니다. 배꼽이 이 정도 있고요. 보면 이게 소장이거든요. 음식물 먹으면 위로 들어왔다가 12장, 공장, 대장 거쳐서 대장으로 빠지죠. 그래서 췌장을 이렇게 소장이 연결돼요. 이게 췌장이식입니다. 원래 있던 췌장은 그대로 두고요. 새 췌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신장도 원래 있던 신장은 레벨을 두고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기능이 완전 0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장을 이제 하부하고 구해주고 이식을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췌장 이식이고 신장 이식을 하는데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은 신기능을 회복하는 거고 췌장은 인슐린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췌도 이식은 뭔가 하면 이 췌장 부분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부위만 있어요. 이걸 췌도라고 하는데 이것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안 합니다. 췌도는 초음파로 봤어요. 이 간으로 들어가는 정맥을 찔러요. 초음파를 보면서 외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췌도를 주사기로 이렇게 찔러 넣어주면 쭉 간으로 가서 이렇게 박혀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이식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췌장 이식하고 췌도 이식이라는 것은 인슐린 주사를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주사의 한계점인 합병증 차단을 보다 이상적으로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상대적인 장단점을 보면 췌장 이식은 췌장을 통째로 이식하는 거니까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서 인슐린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수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요 센터에서도 합병증이 한 20% 이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단점은 또 5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장병 환자 등 수술에 고위험 환자에서도 득실을 따져볼 때 확실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한테 좋은가 하면 젊은 사람한테 좋아요. 소아당뇨 환자들이 특히 좋죠. 이 채도이식은 췌장 중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부위만 분리를 해서 주사기로 간단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뭔가 하면 시술이 간단하니까 합병증 위험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는 단점은 인슐린 채도만 분리하니까 아무래도 분리 과정에서 100%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인슐린 분비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채도이식만으로 인슐린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에 약을 먹거나 인슐린 소량은 써야 되죠. 하루에 4번 맞던 사람이 뭐 한 번 맞는다든지 이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그것 자체로 인슐린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적합한가 하면 나이가 들거나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 살이 찌지 않는 환자죠. 이게 젊었을 때 생깁니다. 40세 이상 발병하고 발병하자마자 인슐린이 필요할 정도로 인슐린이 모자란 사람이죠. 본수 등 급성 합병증들을 많이 경험하고요. 그래서 주 원인이 인슐린 분비 부족이죠. 1형 당뇨병 환자 중에 불안정성 당뇨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혈당이 굉장히 자주 생기고요. 자기 혈당이 떨어지면 알면 뭐 주스를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혈당이 떨어진지를 자기가 인지를 잘 못해요. 심장합병증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혈당으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자주 오니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2형 당뇨병은 소위 성인형 당뇨병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형 당뇨병이죠. 주로 나이 들어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 인슐린은 처음에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점점 인슐린을 요구하게 되고요. 인슐린 분비 감소도 원인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죠. 같이 인슐린 맞더라도 혈당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서부에는 비만형이 맞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시아에는 살이 찌지 않는 2형 당뇨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하고 비슷해서 1.5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당뇨병 환자 중에 췌장이식이나 채도이식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요. 1형 당뇨병이 특히 좋은 적응증이 있지만 2형 당뇨병도 원하는 사람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살찐 사람은 안 되고요. 비비만형 당뇨병 환자. 그래서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췌장이식의 하나의 단점은 면역제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고 살고 하는 병은 아니잖아요. 당뇨병은. 안 되면 인슐린 어렵더라도 계속 맞으면 되니까. 근데 신장은 없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심장이나 간이식은 죽고 살고인데 이거는 죽고 살고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 면역제제 먹으면 이게 한 가지 부작용이 많잖아요. 가뜩이나 당뇨병인 것도 부작용이 많죠. 합병증이 많죠. 두 개가 합치시면 득실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왕 신장이식을 받았으면 어차피 면역제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그 면역제제를 안 먹어도 되니까 신장이식을 받을 당뇨병 환자는 췌장이나 채도이식을 같이 하면 무난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신장이식을 받지 않더라도 혈당이 너무 자주 떨어지고 또 심리적으로 자기는 도저히 인슐린을 못 맞겠다는 사람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이식 성적을 말씀드리면 신장이식 성적은 다른 때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걸 넘어가고요. 신장이식은 받으시면 산 사람한테 받으면 우리 병원 성적이 20년 이상 써먹죠. 평균. 돌아가신 분 기정해서 받으면 한 15년 정도 갑니다. 평균에서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받으면 좀 덜 가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고 췌장이식은 성적을 보면 신장하고 췌장을 동시 이식했을 때는 신장 단독 이식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동시에 받는 게 하나 받는 것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이 얘기는
더 오래 살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신장을 신종 단독 이식 대기자보다 먼저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내사자 이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췌장은 산 사람이 떼줄 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병원은 산 사람도 부분적으로 잘라서 이식을 하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좀 윤리성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보편화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췌장을 떼주면 그 떼준 사람이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산 사람이 잘 안 떼줘요. 그래서 주로 신장, 췌장을 동시에 받는 거는 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증하는 거예요. 근데 신장 단독으로 기다렸다 받는 것보다 신장, 췌장을 같이 등록을 해두면 가산점을 줘요. 그래서 신장, 췌장 동시 등록하면 신장 단독보다 빨리 받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숙하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요. 그런데 자기는 생체 그거 두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체 동시식 내사자를 대기를 해야 되는지 생체 이식을 대기자를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히 생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동시식이 신장 단독 이식보다 더 오래 사는 거는 신장을 빨리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요건은 뭔가 하면 더 오래 사는 건 신장을 빨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줄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한테 받고 췌장은 내사자 등록해서 순차적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 나이 든 사람한테 췌장 이식이 득실이 분명하지 않아요. 수술 합병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장, 췌장 동시 우리 병원 성적인데요. 이게 개월 수니까 4년이죠. 4년에 뭐 거의 한 명, 대부분 90몇 프로 환자 생존했고, 신장 생존율 역시 90% 이상, 췌장 생존율은 한 80%. 췌장 생존율 한 20%는 췌장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다시 인슐린 맞아야 되는 거죠. 췌도이식 성적은 어떤가? 췌장 이식을 50세 이하에서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췌도이식은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내사자 3명으로부터 췌도를 분리해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줬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서 인슐린 안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붐이 일어났는데 이 환자들은 5년 정도 추적하니까 다시 대부분 다 인슐린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사자 3명을 한 사람한테 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인슐린을 완전히 끊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저혈당은 대부분 방지가 됩니다. 혈당 조절도 가게에 잘 되고 합병증도 흡제가 되죠. 그래서 내사자 한 명으로부터 분리해서 췌도 이식하더라도 저혈당 방지에서 쓰러지고 응급실에 가는 일은 최소한 예방을 해주고요. 인슐린 맞는 횟수도 줄이고 혈당 조절도 옛날보다 잘 돼서 그러니까 목표를 완전하게 뭘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걸로 잡는다면 여전히 췌도이식은 현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만한 치료입니다. 특히 신장이식을 이왕 받을 거면 추가적인 면역 제재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한 가지 되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자기가 당뇨병도 있고 신장도 이제 말기시 무전이라서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최적의 치료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장 이식하고 그냥 당뇨는 약으로나 인슐린이나 조절하는 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살이 찐 당뇨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 아무리 많이 맞아도 조절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약이나 인슐린 치료를 어차피 조절 잘 되는 경미한 환자들은 그냥 신장 이식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생체 공여자가 없는 젊은 사람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신장하고 췌장을 내사자한테 동시에 받는 겁니다. 이게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하러 오시면 등록하면 평균 3년 만에 받습니다. 신장은 평균 4년 정도 되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공여자가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생체부터 받고 내사자 췌장 등록했다 췌장을 나중에 받는 게 좋죠. 나이가 많거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그냥
뇌사자, 신장체도 동시식이 좋죠. 이 사람도 생체 공연자가 있으면 생체 받은 다음에 체도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당 조절 인슐린으로 약물로 잘 되고 합병증도 거의 없는 사람은 신장만 받으시고요. 두 사람이 있으면 생체 신장 받은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은 췌장, 젊은 사람 췌장, 나이 든 사람 체도 뇌사자 이식을 받으시면 되고요. 생체 공연자 없으면 뇌사자, 췌장, 체도 동시이식이 좋죠. 사실 복잡합니다. 잘 모르면 그냥 병원에 와서 하나 가르쳐 달라고 하면 장센터 외래로 보면 그냥 제가 저희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당뇨병 말기시 무전에 여러 치료가 발달해서 다양한 치료가 있으니까 한 가지 신장 이식만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좋아하는 의사는 또 이거만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적인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환자의 당뇨병, 간이식 환자한테서 당뇨병이 잘 생기죠. 이제 신부전 환자부터 말씀드리면 신장 기능이 20%로 줄면 장기센터로 오세요. 왜냐하면 15% 줄었을 때 장기 이식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 아닌 사람은 15%대 방문해서 준비해서 10% 줄었을 때 하는데 당뇨병은 5% 정도 여유가 더 필요해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검사하다 이상 생겨서 그거 추가 검사하고 하면 시간 걸릴 수 있고 공여자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 정도 여유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사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해서 등록이 되면 뇌사자이식 대기자를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신장이식 후 당뇨병, 장기이식 후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면 당뇨병이 어떤 환자도 30%에서 당뇨병이 생깁니다. 첫째 원인은 면역체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면역체질 가면 갈수록 줄이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겼다 없어지는 환자가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추적해보면 거의 30-40% 육박이에요. 20%의 당뇨병 환자가. 그래서 당뇨병 자체가 신장을 망가뜨려서 이식을 하게 되지만 이식 자체 때문에 또 당뇨병이 생겨요. 그래서 당뇨병은 이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왕도가 없어요. 국간 맞추는 거거든요. 맛봐가지고 짜면 물 더 넣고 싱거우면 소금 치고 매번 해야 돼요. 당을 재볼 수밖에 없어요. 절대 점쟁이가 없기 때문에 당을 재야 돼요.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자주 재고 조절 잘 되면 가끔 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아침 공부, 두 번째 중요한 게 오후에 점심 식후 2시간이나 저녁 식전까지 재시면 돼요. 하루 2번 정도 재는 게 좋죠. 처음에는 인슐린을 써요. 그러다가 약을 줄이면 조절 잘 되거든요. 약으로 바꿔야 돼요. 나중에는. 더 좋아지면 끊고요. 당뇨병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 같은 성인병들이 대부분 친구처럼 같이 가면 콜레스테롤, 혈압, 이게 성인병 패밀리죠. 심장병이 잘 생기고 또 당뇨병 합병증이 망막에도 오잖아요. 발에 궤양도 생기고 팔다리 저리고 이런 것도 이식을 하면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관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약이 발달해서 거부 반응이 잘 안 와요. 거부 반응이 옛날에 20% 정도 왔는데 급성 거부 반응이 10% 이하로 줄었어요. 결국에 이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만성 합병증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성 거부 반응도 있지만 결국 이런 거 심장병 이식한 환자들이 이식 실패의 원인 1위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장기는 괜찮은데 심장병이나 암이 생겨서 죽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거 요약하면 당뇨병도 있고 신장도 안 좋은 사람은 신장 이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약을 쓸지 췌장 이식을 할지 체도 이식을 할지 산 사람한테 받을 건지 동시이식 그다음에 죽은 사람한테 받는 걸 등록할 거지 굉장히 옵션이 다양하니까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다. 이식 후 당뇨병은 혈당도 중요하지만 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병, 일반 당뇨병 합병증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장기이식센터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식 환자
관련된 합병증들을 통합 관리하려고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당뇨라서 또 내분비내과 하고 혈압이라서 수환기내과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가면 불편하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모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일 외래 개념은 물론 환자 많을 때 좀 기다리겠지만 당일 외래로 볼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7시부터 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장기센터 홈페이지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A형 감염이라든지 장기식의 최근 이슈에 대한 것을 이제 최신 정보란에 올려놨고요. 상담하기 해서 저희 코디네이터하고 전문의들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이런 강의 같은 거를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게 돌아가면서 토픽을 정하니까 예전에 잘 관심 있는데 오늘 못 들었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셔서 이거 눌러서 들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강의하듯이 나오니까요. 강의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신문을 보시면 되게 며칠에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결정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제 강의 주제하고 관련한 언급을 보셨대요. 그거 아니, 강의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예. 장기센터 홈페이지죠? 예. 그, 비밀글은 이제 질문자가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비밀글로 해놓으면 좋은데, 예. 그, 답변하신 이제 센터 관리자분께서는 질문자의 신상은 빼고, 왜냐면 제목을 보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뭔가 좀 나하고 관계된 것 같고 궁금한데. 그 이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비밀글로 질문하면 답변도 못 읽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글은 질문은 그렇게 해서 좋다 이래요. 그러나 답변은 개인 프라이버시 이름을 삭제를 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해 놓으시면은 예. 우리 일반인 아니 우리 이제 간이식이나 다른 사람도 들어가서 답변만 해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져오니까 볼 수가 있어야죠.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이 질문할 때 이게 성함이 있잖아요. 이걸 풀어버리면 누가 물어볼지 아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가끔 관리자라고 작성자가 관리자 아닙니까? 요게 저기 박사님 이름이네. 예. 답변자가 그러니까 답변에 그 질문자 답변만 쓰시냐 이거죠. 그 질문자의 프라이버시를 싹 지워버려요. 예. 질문자 이름 지워야 되겠네요. 알고 있죠?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죠. 좋은 방법 좀 찾아보세요. 질문이 뭐 예, 일반적인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는 그럼요. 말을 다 올리고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